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운전 면허증을 갓 취득하고 나서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괜히 차를 렌트해 가지고 여름 계곡에 놀러 가겠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주차된 차를 살짝 박았습니다. 어쨌든 돈을 물어줘야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2학년짜리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급전을 당길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다가 문득 어쩌다 알게 된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그 누나는 회사를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회사가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라 종종 저를 불러내서 밥도 사주던 누나였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하긴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연락을 했지요. 사실 그 누나는 저한테 조금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종종 저한테 뭐 하냐고 연락도 하고 물어보지 않아도 밥 사준다고 나오라고 하고 그 누나는 이뻤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또래 여자들과는 다른 성숙미가 물씬 느껴지는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적극적이었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죠. 근데 그건 성에 차지 않아 그런 건 아니었고 2학년이 되니 파릇파릇한 신입생들이 오빠 혹은 선배라고 저를 부르는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돌릴 수 있었다면 당장 그 누나랑 연애를 했을 거예요. 연락 절대 먼저 안 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어서 만나지. 제가 연락을 먼저 한 게 기뻤는지 약속 장소에 한껏 차려입고 나온 누나는 조금 상기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해서 기분이 좋아 보이는 누나에게 고무지 돈을 빌리려고 연락했다는 말을 꺼내기 힘들었어요. 누나, 마음껏 먹어. 오늘은 내가 쏠게. 항상 누나에게 얻어먹기만 한 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알맞은 타이밍을 찾고 있었습니다. 잔뜩 들떠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밤이 어두워질 때까지 말도 못하고 결국 누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누나의 자취방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려는 누나를 급하게 불러 세웠습니다. 무언가 잔뜩 기대에 차 있는 눈빛에 우물쭈물하며 결국 제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누나의 얼굴엔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려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지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누나를 실망시킨 것 같았어요. 아마 안 빌려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하고 누나에게 사과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나가 저를 불러 세우며 얼마면 되냐며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갚아도 된다고 말하며 바로 제 통장으로 돈을 쏴주더라고요. 정말 누나를 볼 면목이 없었지만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날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나한테 이런저런 사소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이라고 하기보단 정말 자잘한 잔심부름 정도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벽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망치질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다거나 하는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편의점에서 여성용품을 사오라는 좀 남자가 하기에는 껄끄러운 부탁까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흔쾌히 해줬습니다. 제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빚을 지면서도 조금 미안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떨 때는 그냥 집 앞으로 저를 불러내서 그냥 불렀다며 집에 다시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빠질 상황까지 되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누나는 저에게 돈을 갚으라는 독촉도 하지 않았고 청산해야 할 돈이 당시 제 능력으로는 엄청 컸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누나의 그런 잔심부름이 없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약간의 열대야가 있는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맥주나 한 잔 마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방에 술 먹으러 오라고요. 올 때 안주할 만한 과자 같은 걸 사오라고 하는 게 누나가 저랑 술을 마시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딱 봐도 사러 가기 귀찮으니까 저를 불러낸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짜증이 많이 났지만 저도 맥주가 너무 당기는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과자로 골라서 사가지고 누나의 자취방에 갔습니다. 누나의 방 안에 들어가니 이미 술 파티는 벌어진 지 오래인 것 같았고 누나는 누나의 친구와 함께 이미 뻘겋게 취해서 맛이 어느 정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무더위 때문에 한참 중도 안 되는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누나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누나도 누나지만 같이 술을 먹고 있던 누나의 친구도 누나의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꽤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인 걸 감안해도 두 사람의 복장은 남자인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모습에 눈을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침만 꿀꺽 삼키고 있었죠. 두 사람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남자인 제가 동석한 자리에서 듣기에 조금은 수위가 높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줄기차게 예전에 만나던 남자들 설만 풀고 있는데 대화에 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남사스럽습니다. 누나가 그 와중에 저를 급급 보면서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아주 난처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이쁜 여자가 나누는 노골적인 대화를 쉬지 않고 계속 듣고 있자니 저도 다 큰 남자인 데다가 술까지 들어간 상태라 그런지 가만히 있기 힘들더라고요. 앉아 있어서 그런지 한껏 불편해진 채로 현하게 위치를 잡으려고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잔뜩 취한 누나가 정신줄을 놓았는지 저를 쏘아보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름을 소리치듯이 부르며 저보고 다짜고짜 일어서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서면 저도 남자로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누나가 그 모습을 보더니 더욱더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야, 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넌 내 놀이 개잖아. 아무리 급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누나가 술에 잔뜩 취한 걸 알고 있을지라도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며 누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돈 앞에선 장사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언제 돈을 갚으라고 나올지 모르니 최대한 누나의 기분에 맞추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까짓거 그 돈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보다 술 취한 누나들 앞에서 재롱이나 부리고 분위기나 맞추면 수지타산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진짜로 말 잘 듣네. 누나의 친구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땅바닥을 치며 크게 웃는데 누나의 기분에 맞춰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제 저는 누나의 말을 충실히 듣는 장난감이다. 자기 최면을 걸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상황을 참고 있었어요. 단지 문제는 한 가지. 일어서면서 앞짐을 쥐고 최대한 제 상태를 들키지 않게 우물쭈물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나들이 제 상태를 눈치챈 건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건 왜 가리고 있어? 저의 상태를 눈치챈 두 누나들이 입을 가린 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치심의 얼굴이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지요. 누나가 벌떡 일어나 어디서 줄자를 가지고 오더니 어디 길이 한번 재보자.
달려들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저항해 봤지만 장난기로 똘똘 뭉친 술 취한 두 사람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줄자를 가지고 왔을 때만 해도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죽자고 내달려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이 사람들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리저리 몸부림치면서 기껏 두 사람을 떼어놨더니 누나가 저를 노려보며 하는 한마디에 아무 저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중용이 돈이 많아서 빨리 갖고 싶은가 보네. 술에 취한 여자라도 두 사람이 동시에 달려드니 어찌 당해낼 방도가 없더라고요. 결국 바닥에 들어놓은 채로 바지춤을 부여잡고 안 된다고 이러지 말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두 사람이 제 몸을 이리저리 찌르며 장난을 치는데 처음에는 견딜만 하다가 점점 그 강도가 세지기 시작하니 갑자기 억울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서글프게 울기 시작하니 두 사람도 술이 깼는지 하던 걸 멈추고 머쓱하게 제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엉엉 울다가 누나의 옥탑방 밖에 있는 벤치에 걸터앉아 상처받은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니 다 큰 남자가 울고 있어서 그런가 두 사람 중 그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잠시 후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나의 친구가 쫄래쫄래 나와 제 옆에 앉더군요. 누나의 친구는 제 옆에 앉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랬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아까는 그렇게 싫었는데 또 한미모하는 누나의 민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새하얗고 포동포동한 팔뚝을 보니 저도 남자인지라 괜히 마음이 혹하고 이젠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데 위로해 준답시고 제 등을 쓸어 만지는 누나를 확 껴안아 버렸죠. 누나의 친구는 당황한 듯하더니 대충 제 마음과 분위기를 읽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입술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누나의 친구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들린 누나의 비명과도 같은 외침에 우리 두 사람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는 친구와 저희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고 어떻게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죠. 누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어지는 분위기에 누나의 친구는 옷을 갈아입고는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누나는 침대에 머리를 묻은 채 울고 있고 저는 속으로 이거 당장 돈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그 자리를 피하지도 못하고 누나 뒤에서 계속 어영부영하는 눈치만 보고 있었죠. 누나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저를 째려보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했어요. 돈 때문에 그동안 시달렸던 생각이 들어 이제 저도 화가 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돈 빌려준 것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지경까지 당하는 게 맞는 거냐며 누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저희 말에 돌아온 누나의 대답에 저는 누나를 뒤에서 꼭 안아주게 되었어요. 너,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몰라? 나라고 사회초년생에 혼자 사는 여자가 그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겠어? 너는 항상 내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구나. 뜬금없는 누나의 진심에 감동을 한 건지 저는 어느새 누나를 강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제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데 항상 강해 보이는 모습만 보다가 그런 누나를 봐서 그런지 원래부터 이쁜 누나였기에 그날은 정말 여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만 울으라고 말하며 누나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살짝 떨리는 누나를 끌어안고 다음날 아침까지 쉬지 않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 누나와는 연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지만 누나에게 갚을 게 있다는 마음에 우리 둘 사이를 오래가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마음 먹고 절약을 하면
3달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군입대를 이후로 이별을 말하는 저에게 누나는 끝끝내 그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역을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가끔씩 주고 갔던 연락도 뜸해지더니 상병을 달았을 때쯤부터 누나와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때 갚지 못한 빚을 갚아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저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을 그 누나 이후로 만나본 적이 없어 누나가 미친 듯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나를 잡을 걸 하는 후회를 하며 다시 그런 헌신적인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누나가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